자,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 이 책의 그 동영상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직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그 책의 주인공인 사장은 어떤 관점으로 조직을 바라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일단 그 사장을 포함해서 전체 임직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어떤 자세, 태도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급여 측면에서 보면 그 연봉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스탁 옵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탁 옵션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스탁 옵션을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1억을 받고 주식을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7천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에 7천만 원에 해당되는 주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7천만 원치의 주식이 그 회사가 성장해서 정말 잘 되면 막 2배, 3배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생존이나 혹은 지속 성장을 못해서 뭐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직에. 그러면 그냥 참고 버티다가 나중에 떠나면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면 이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과 충돌을 하는, 갈등을 가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뭐 조직 부승자로 이렇게 막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향유하는 여러 가지 뭐 급여 복지 뭐 모든 뭐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직이나 동료들의 기대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또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개똥이는 무조건 이쪽 영역이고 소똥이는 무조건 이쪽 영역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람이 그 개똥이가 이렇게도 생각하다가 저렇게도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뭐 인간이나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장의 입장에서도 직원을 바라볼 때 약간 모순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머슴의 자세로 볼 수 있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뭐 주인의 자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그 사장이나 혹은 뭐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주인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스탁 옵션을 주거나 혹은 같이 우리가 뭐 주주로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위치를 같이 가시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꺼릴 수가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극복하고 해결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자칫 기득권에 대한, 그러니까 뭐 경영진이나 혹은 관리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싫어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듣는 뭐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죠. 어떤 자세 같은 경우도 보면 당연히 조직이나 동료에 기여하고 공을 하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직하게 조직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주 잔머리를 잘 굴려서 아주 영리하고 아주 이렇게 잘 상황을 대처해서 뭔가 이렇게 잘 맞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뻐 보이는, 뭐 그렇게 또, 뭐 당장 자기한테 편하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직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을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뭐 그냥 이렇게 뭐 직관적으로 보면 사지선다형을 나오면 뭐 이렇게 선택을 잘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보면 뭐 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또 없는 게 또 현실적인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조직원의 기본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뭐 열심히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리더라면 그게 큰 조직의 리더든 작은 조직의 리더든 혹은 뭐 팀장이나 부서장처럼 뭐 하부 어떤 그런 조직의 리더든 이런 류의 고민들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알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하는 차이가 많습니다. 알지만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계속 모르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비슷한 직원의 태도와 관련해서, 조직원의 태도와 관련해서 옛날 얘기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담배 필적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고을에 아주 못 사는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사정이 어려우니 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막내 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지혜로우니 막내 아들한테 가장의 역할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가족 모두 막내 아들의 어떤 그런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생활을 하도록 하자. 가장이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막내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 역할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요구한 게 이랬답니다. 집을 나서서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에 도움이 되는, 가게에 도움이 되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한 가지를 들고 들어와라.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나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거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거름 한 모드기를 이제 가져와.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이제 뭐 계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좀 얻어서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새끼 이제 이렇게 막 꼬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라도 하나 이제 들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좀 가정을 이제 가게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작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좀 적응이 되면 좀 요령도 생기고 좀 또 가치나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더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정말 가족에게 혹은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이 뭔지를 또 찾게 되고 또 그런 걸 항상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걸 이제 놓치지 않고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저 버릴 거라면 제가 그거 가져가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좀 더 이제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고 뭐 모든 옛날 얘기 그렇지만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집이 되었다. 이런 이제 훈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이제 사고에 수처작주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수처작주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 간에 주인처럼 주인의 자세로 살아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사실 제 속내는 거기 있는 가장도 당연히 주인의 자세로 이제 봤더니 자기의 무능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 아래 사람한테 자기 이제 권한이나 지위를 물려줘서 그 아래 사람이 이제 적재적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 이제 이런.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장남이나 차남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동참을 한다. 그게 이제 가장도, 장남도, 차남도, 그리고 막내도 다 수처작주의 주인의 자세로 가질 때 그 조직이 제대로 이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썼는데, 그거를 읽고 어떤 이제 선배가 직책자죠. 와가지고 참 감명 깊었다. 내가 옛날부터 이 직장 생활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 글과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상처럼 사상의 어떤 그런 자세로 일을 할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이 선배들이나 이걸 봐도 그 선배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저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좀 역량 부족을, 지금 이제 실무자들 중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한테 뭔가 이렇게 역할을 좀 이렇게 넘겨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걸 썼는데, 오히려 더 많이 자기가 그 역할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겠다. 완전히 이제 이 반대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참 그렇다. 이런 이제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예를 들면 무슨 프리젠테이션 교육도 시키고 보고서 작성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걸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범위일지라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가 잘 조직에서 잘 이제 살기 위한, 생존하고 이제 승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능력을 키우라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직장에서 생존하고 이제 승진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건 더 강조를 하고 뭐 그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조직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성공을 해야 되고 또 120%, 130%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맞죠. 그럼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못한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그 못하는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그게 이제 수처작주라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맥락하고 같은 건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고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도 보면 잘 써야 되는 것들이 막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조직을 위한 거라 그러면 윗사람이 보고서를 잘 못 썼더라도 실무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빨리 캐치를 해서 보완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보고서 잘 쓰도록 계속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임승차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보고서 잘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거보다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 입장에서 보면 PT를 잘하고 보고서를 잘 쓰는 것보다는 잘못된 보고서라도 잘못된 PT라도 그거를
캐치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역할을 잘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삼류 조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류 조직은 이미 뭐 위에서도 잘하고 아래서도 잘하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삼류 조직은 보면 이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론의 어떤 베이스라인 스타트가 됩니다. 스타트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제 회사라는 조직이, 물론 이제 여러 조직이 있죠. 우리 회사에 대한 거니까. 회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중 좀 설득력 있고 좀 괜찮은 이론이 내부화, 외부화 이론인 것 같습니다. 내부화, 외부화 이론이 뭐냐 그러면 간단히 소개를 하면, 원래 어떤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해 나가는 거는 나 혼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기능이나 역할이나 어떤 부문들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0개의 역할이,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 30개 중에 한 개를 내가 만약 한다 그러면 나머지 29개는 조달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조달을 하면 어떤 조달 비용, 이제 소위 말하면 거래 비용이 생기죠. 뭐 거래 위험이라고,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생기는데 그 거래 비용보다 오히려 내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기능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산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내부화를 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부화 조직화인데, 그러면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외부를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아웃소싱하는 게 맞는 거죠. 내부 조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업무다 그러면 내부 변호사를 키우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전문가 변호사한테 위탁하는 게 훨씬 맞을 수 있죠. 뭐 의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직종들은 사실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부화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내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야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 기사를 보니 그 사회 있지 않습니까? 사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냥 일반 사회. 예를 들면 뭐 커피 먹는 사람이 많으면 커피집이 많아지고, 갑자기 뭐 또 술 마시는 사람 적어지면 술집은 적어지고,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 이합 집산이 되는 그런 사회보다 오히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사회보다 회사라는 조직이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떨어지냐, 뭐 근거가 뭐냐, 몇 %% 떨어지냐, 그러면 사회보다 더 훌륭한 조직도 많은데, 그럼 몇 % 정도가 그러면 떨어지고 몇 % 정도는 더 좋으냐, 그런 걸 지금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효율성을 지향하는, 생산성을 지향하는 그 조직이, 회사라는 조직이 그렇게 생각만큼 뛰어나지 않더라. 그 효과가. 이제 그런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 그러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느냐가 이제 그 어떤 조직론의 큰 이제 화두입니다. 똑같은 조직인데 인풋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조직이 있다는 거죠. 뭐 직원도 있을 수도 모두 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아웃컴, 결과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어떤 A사는 똑같은 인풋을 줘도 아웃컴은 50이 나오는 반면에 B사는 똑같은 경우인데 한 80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게
이 조직 함수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이 인풋을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효과가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 조직 함수를 강구해보자, 찾아보자. 이게 이제 조직론의 어떻게 보면 화두의 어떤 해법인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본구제를 하자, 뭐 기능제를 하자, 셀 조직을 하자, 조직 체계, 조직 구조의 문제들도 있을 수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복잡계라든지 시스템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범주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본질적인 요인인 것이지, 드러난 조직 구조라든지 뭐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 함수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자는 게 이제 조직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리더도 이 조직 함수의 문제, 특수한 회사의 어떤 상황에서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이 조직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어떤 화두, 뭐 이런 전제가 있다. 이거는 모든 리더들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하나의 이제 포인트, 조직론에서 하는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조직 함수가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대리인 비용, 이 하나의 이 고려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대리인 비용은 뭐 조직 함수의 어떤 조직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대리인 비용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예를 들면 뭐 소송을 내가 직접 못해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죠. 대리인을 통해서 내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 대리인이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을 하거나 혹은 내 기대에 어긋나게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한 100만 원 정도를 줘서 이 일을 시키면 한 150만 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한 20만 원 정도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대리인 비용이 80만 원이나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대리인 비용인데, 그러면 자, 조직론에서 왜 대리인 비용이 생겼느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 조직은 직접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리인이 필요하겠죠. 자기 조직을 대신하는. 이 대리인이 누굴까요? 주주? 뭐 고객? 아니죠. 대리인은 바로 임직원입니다. 이 임직원에는 사장도 포함되고 직원도 포함됩니다. 사장만이 대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원들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하는 머슴일 뿐이죠. 근데 직원이 월급을 받는 이유는 조직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건데, 그 월급은 누가 주냐 그러면 사장이 주는 게 아니죠. 사장도 그 조직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스톡옵션이 됐든 아니면 그냥 연봉이 됐든.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구조인 거죠. 다만 조직 구조상 상위에 있고 하위에 있을 뿐의 어떤 차이가 있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인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리사욕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장이 사리사욕으로 일해도 안 되고 직원도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이 대리인 비용을 촉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리인 비용이 생기는 조직은 당연히 자정작업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뭐 감사실에서 나오든 아니면 위에 상사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뭐 최종적으로 사장이 관리를 하든 자정작업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정작업이 안 생겨.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대리인 비용은 계속적으로 커지겠죠. 증폭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회사는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정작업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생겨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그럼 자생작용을 해야 될 그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 권한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직원도 있고 사장도 있습니다. 물론 사장이나 관리자들이 그 권한과 책임이 훨씬 많죠. 직원도 책임이 있겠죠. 왜냐면 당연히 직원도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구조에서 혁신의 필요성이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비용을 촉발하고 또 대리인 비용을 촉발하고 있는 그것을 자성을 시켜야 되는, 해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혁신이 필요한 조직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대리인 비용의 하나의 이제 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슈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세 번째 이슈는 조직의 주인, 조직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주주가 조직의 주인이었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런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나라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었죠. 그러면 그 왕의 시대에는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왕이었었겠죠? 그럼 이제 요즘은 대통령이 있거나 혹은 뭐 수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이 있죠. 요즘 세상에 이런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군가요? 대통령인가요? 수상인가요? 아마 대부분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나라의 주인이 과거에는 왕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된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국가라는 그 조직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국가의 존재 가치는 왕을 보좌긴, 왕의 필요에 따른 그 조직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게 존재 가치죠.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제대로 하라고 선발이 되고 임명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고 뭐 공무원들이죠. 그러면 조직은 어떤가? 조직은. 그래서 나온 게, 회사라는 조직이 나온 게 지금은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의 개념은.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회사라는 전형적인 어떤 주주 제일주의, 주주 자본주의, 여기에서 이제는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전환이 되었죠. 이제 존재 가치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는 회사라는 조직의 주인이 더 이상 주주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주가 바뀌어요. 그게 대주주가 됐든 소액 주주가 됐든. 그러면 조직이 바뀝니까? 아니죠. 조직의 재산은 모두 주인의 재산이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조직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조직의 주인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조직은 독립된 법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가 권리 행사를 하는 그런 어떤 인격체인 것이지, 어떤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사장이 이 조직은 주주가 주인이 아니고 모회사가 주인이 아니고 또 나도 조직의 주인이 아니다. 조직은 조직 그 자체로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체이고 나는 그 조직의 대리인으로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공헌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 존재다. 이제 요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를 조직원들한테도 인식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당장은 직원들에게 사상인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조직의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이 컨셉이 되게 중요한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직원들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조직의 리더라면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리더인 사장과 조직원들은 어떻게 조직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역할 인식, 과연 뭘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조직이 이익이 많이 남도록 한다. 한 면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존재 가치, 존재 이유, 바로 그 조직의 존재 가치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어떤 조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해주고 직원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조직의 존재 가치고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은 돈 많이 버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일반 사기업들도 요즘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돈만 밝히지는 않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 좀 더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리더는 이 조직의 존재 가치를 어떤 형태로 보는 거죠. 그거를 직원들에게 암암리에 부지불식간에 전파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한 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향되도록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니까 혁신을 하는 것이고 그 혁신의 방법으로 자기 조직화 경영 혁신을 제시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조직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지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 독자들은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나름의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